지난해 11월 법원은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소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한 여고생이 급하게 집으로 피신합니다. 안인득이 따라와 계속 배를 누릅니다. 집 앞에 인분을 뿌리고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는 안인득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8번이나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개도 후 현장 종결 처리했습니다. 현장 점검부를 들고 농농장까지 들고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파출소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게 파출소 사람들이에요. 결국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국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피해자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국가가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따른 또는 치료 방치에 따른 어떤 범죄를 예방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20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동일한 소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국가 배상 청구 시한은 다음 달 16일까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유족, 그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 공적 영역에서의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랑 이 변호사님하고 이 단체분들 외에는 저희를 도와준 거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픔을 함께하고 지원에 나섰던 여러 단체들마저도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이 이걸 승소할 거를 알면서도 얼굴을 드러내고 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지자체에서 연락을 아신다면 저라도 가서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라도 지방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접근할 곳은 사실은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고 하는 노력이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과연 우리 사회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 체계 내에 있는지 피해자들의 침묵이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인득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된 건데 결국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다음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안인득. 대법원은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안인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 여부.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안인득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건데 이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고 유족들은 허탈해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법적인 그런 권리라든지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과연 보호를 해주는지 굉장한 서글픈 마음이 들고 안타깝더라고요.
한편 안인득은 사건 당시 조현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현병 범죄에만 관심이 쏠렸지만 스토킹 범죄 관련성도 나왔습니다. 당시 위층에 사는 여고생을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등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계속해서 MBC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인득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도 배심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 안인득.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안인득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안인득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피해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급소를 찔러 숨지게 한 점으로 밀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흘에 걸쳐 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단 9명 가운데 8명은 사형 의견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7명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 선고에 안도하면서도 평생을 안인득에 대한 분노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의 제약을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인득의 정신 상태를 감안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이 그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게 있었고 사실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안인득의 변호인과 배심원들은 안인득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때 진주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당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18살 최 모양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고 안인득이 따라와 계속 배를 누릅니다. 큰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최양은 아랫집 안인득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집 앞에 인분을 뿌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해준 건 CCTV를 설치하라는 조언뿐이었습니다. 최양은 결국 안인득 손에 살해됐고 큰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변보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인득을 어떻게 해달라고 신고한 건 올해에만 7차례. 경찰은 그러나 번번이 계도 후 현장 종결 처리했고 3월엔 안인득이 호프집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는데도 풀어졌습니다. 결국 안인득은 4월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상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경남경찰청은 진상 파악에 나섰고 오늘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 15명 중에서 5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3명은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 2명도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안인득 사건 피해 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벌을 갖고 사람이 몇 명 다치는데 5명이 죽고 5명이 죽었어. 근데 얘는 솜방망이도 아니고 이거는 면봉도 안 돼요. 이거는. 경찰들 그 이유로 안 믿어요. 그냥 변호사는 것밖에 안 되지. 이의 제기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찰 과정에서 경남경찰청장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관을 중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경남 진주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영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네, 오늘 오전 4시 반쯤 경남 진주시 가자동의 한 아파트 2층 계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이후 이 화재 발생인 줄 알았더니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는 15명입니다. 사망자 5명, 중상 2명, 경상 2명, 그리고 연기 흡입과 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가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피의자들이 이 불상의 이유로 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금일에 오늘 이 아파트 장소 복도에 불을 지르고 나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그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42살 안모 씨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화재가 발생한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13명 지금 나와 있는데 사망자 5명, 부상자 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대학교에 그 사망자 5명과 사망자 2명과 부상자 4명이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인근 한일병원으로는 이 선명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자 사망자고요. 그리고 부상자 2명이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그 제1병원에도 60대 여성 사망자 1명, 1명이 이제 부상자 1명이 후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고려병원에 1명 70대 노인도 이 사망자가 지금 고려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파악하기로는요, 이 칼을 휘두른 다음에 인근 이제 주민들의 목격자의 진술로는요, 이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고 누군가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이 장소는 2층 계단이었다. 그리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대피를 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해서 이 진술을 좀 받아 보니까 용의자 이 안모 씨는 평소 임금을 못 받아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금일에 이 일시 장소에 불을 지르려고 밖으로 나와서 닥치는 대로 이제 불을 지른 뒤에 닥치는 대로 주민들에게 이제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4시 반쯤 경남 진주시 가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발생한 이후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인근 주민이 거주하는 주민이 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밖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살인 사건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42살 안모 씨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상 피해자는 13명입니다. 사망자 5명, 부상자 8명입니다. 현재 그 경상대학병원에 사망자 2명과 부상자 4명이 이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인근 한일병원과 제1병원, 이 고려병원에도 사망자 3명 그리고 부상자 3명이 후송을 해서 이제 부상자분들은 현재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신고된 내용을 보면 그 아파트 3층에서 누군가가 칼을 사람들에게 휘두른다. 현 장소는 2층 계단이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다.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용의자를 볼 때 평소 임금을 못 받아서 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당일에 이 아파트 2층 장소에 불을 지르려고 밖으로 자기는 나왔고 불을 지른 뒤에 이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거를 인지하고서 밖으로 나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그래서 사망케 했다. 이런 진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MBC 현재 취재진들이 이 현장 아파트로 지금 급파가 돼서 취재팀들이 지금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영민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